네.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 규모 30조 원 초반 이런 발표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들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만큼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국민을 위해 지출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추경 계속되다 보니까 재정의 위험성 경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선진국은 코로나19에 돈을 얼마나 썼을지 체크해보는 시간 오늘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KBS 방콕 특파원이십니다만 오늘은 경제 전문 기자로 김원장 기자 연결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콕입니다. 네, 이번에 쓴 기사 선진국은 코로나에 얼마나 썼을까? 엄청나게 반응 막 오던데 알고 계시죠? 네. 많은 국민분들이 이메일로도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예. 2차 추경 관련된 기사들을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 보면 최대 35조 추경 예고, 텅 빈 곳간은 어찌 채우려는가, 슈퍼 추경, 초저금리, 고압 경제, 후 폭풍이 무섭다. 다른 언론들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네. 이런 기사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하면 이제 정부가 한 해 쓸 예산을 정해놨다가 이제 큰돈 들 일이 생겼으니까 해서 국회 허락받아서 추가로 쓰는 돈 아닙니까? 보통 5조 원, 8조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20조 하다가 이제 30조 이하가 나오니까 네. 정말 큰 돈이긴 합니다. 정부는 1분기에 우리 기업들이 잘해서 세수가 한 32조, 33조 정도 더 거쳤습니다. 네. 생각보다 세금이 더 거쳐서 국채 발행 없이 그러니까 정부 빚 늘어나는 거 없이 추경할 수 있다는데 그건 조삼모사 같은 이야기고요. 어쨌든 큰 돈이고 자꾸 나라 빚이 늘어나니까 빠르게 늘어나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언론이 우려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할 건 뭔가 이 위기에 우리만큼 사는 나라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얼마만큼 쓰고 있나? 그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적자 폭이 얼마나 됐고 우리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적자 폭이 얼마나 됐나? 예. 이걸 한번 따져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좀 우려 섞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따져봤을 때 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방역이라든가 이 코로나19 대응을 좀 잘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해 이제 경제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것보다는 좀 잘 돼 왔는데 네. 굳이 빚내서 돈을 더 써야 되느냐 이런 시각들이 꽤 있거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영국만 해도 네. 우리 언론들이 제가 이 기사를 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영국 같은 나라들도 재정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만 이렇게 펑펑 돈을 쓰느냐라는 기조가 많아서 제가 이 기사를 기획한 건데 네. 영국만 해도 지난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9.9%였으니까 그 나라 경제의 10%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네. 우리가 IMF 때 98년도에 마이너스 5.1% 성장했으니까 그때 근데 우리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반토막 나는 것 같았잖아요. 예. 근데 영국이 마이너스 300년 만에 최악 성장했으니까 2차 대전 때보다 훨씬 더 역성장을 했고 물론 2차 대전 때보다 더 죽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을 많이 썼겠죠. 빚내서. 지난해 영국의 재정 적자가 3,550억 파운드입니다. 네. 지난해 세금 거둔 거에서 영국 정부가 3,550억 파운드만큼 더 쓴 겁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560조니까 공교롭게 우리 정부 올해 예산이 555조.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 예산만큼 적자가 나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 GDP의 경제 규모의 1.8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네. 세계 6번째 경제 대국인데 우리가 11번째쯤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한 560조 적자가 났으면 그렇게 비례해서 한국도 재정 적자가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도 한 300조, 400조 정도 나면 되는데 우리는 네. 지난해 통합 재정 수지 기준으로 71조 적자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8분의 1밖에 적자가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적게 쓴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보다 훨씬 방역을 잘했고 네. 그러니까 정부 재정 적자가 훨씬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네.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는 선진국보다 방역을 잘했고 그래서 선진국보다 훨씬 재정 적자도 적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언론 기조들은 마치 우리가 정말 선진국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 적자를 키우는 것처럼 경제 규모는 훨씬 작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만큼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어떤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이 영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보려면 전체 매출 대비해서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 살림도 GDP로 보면 GDP 대비해서 국가의 재정이 얼마나 펑크가 났는지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GDP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일본은 지난해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14.3%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국은 마이너스 13.3%, 프랑스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아닙니다. 네. 그 나라의 나라 국간, 그러니까 정부 국간의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해서 얼마냐는 겁니다. 네. 프랑스는 마이너스 9.2%나 났습니다. 우리는 독일 같은 나라도 마이너스 4.2%가 적자가 났습니다. 독일은 아시다시피 1차 대전 이후에 재정이 파탄나면서 히틀러 정권에 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절대 안 내는 나라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마이너스 4.2%가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GDP 대비해서 지난해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3.7%니까 네.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 대충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가 지난해 선진국이 재정 적자 폭이 평균 마이너스 GDP 대비해서 13.1%라 그랬습니다. 평균이요? 말이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막 쓰러져 가니까 선진국은 100만 원 걷었다가 113만 원을 써버린 겁니다. 세금으로 네. 100만 원 걷었다가 마이너스 13.1%의 재정 적자 폭을 기록한 겁니다. 네. 우리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도 이탈리아, 스페인도 마이너스 11%, 이탈리아, 호주 다 우리보다 2배, 3배씩 더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 선진국들이 올해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니까 경제가 네. 아까 제가 지난해 망가진 영국만 해도 올해 기저효과로 4% 이상 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는 재정 지출을 줄일까? 영국만 해도 올해 또 GDP 대비해서 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7.6%나 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마스크 벗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일본도 마이너스 8.6%. 프랑스도 마이너스 9.0% 올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이너스 4.5%또 적자입니다. 올해. 선진국의 절반 정도지만 큰 적자죠. 네. 그렇지만 선진국보다는 절대 큰 폭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에 비교해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쑥 빼버리고 우리 언론은 정확하게 어떻게 기사를 쓰냐면 독일, 영국 재정 정상화 시동, 한국만 확장 재정.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2025년부터 재정 정상화 시동.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 오래 회복되는데도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네. 우리만큼 사는 나라들도. 그런데 우리나라 기사는 무너지는 나라 국간 후손들 삶 막막. 그러면 이런 스페인이나 호주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같은 나라의 후손들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두가 다 침체에 빠져버렸고 이건 나라뿐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삶조차도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빚을 내는 것보단 나라가 그래도 일정 정도의 재정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맞습니까?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풀어야죠. 이런 위기에서는. 예. 정말 위기 아닙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훨씬 덜하지만 얼마만큼 풀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4월에 미국 재무부에서도 네.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내는데 거기 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재정 여력이 있는데 아직 빚을 더 내도 되는데 정부가 돈을 덜 써서 니네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나 노인 빈곤층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가 분석해서 환율 보고서에 4월에 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과연 진짜 펑펑 쓰고 있느냐 돈을. 상당수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유독 이렇게 재정 적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과하게 대응하는 과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고 나라 빚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건 당연한 거고 절대 허투루 볼 수 없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언론이 그걸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이런 초유의 위기에 국가는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 네.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그보다 훨씬 덜한 위기인데 우리는 국민들이 방역을 참 잘 이겨내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얼마 정도 돈을 써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상당수 언론들이 또는 상당수 심지어 미국 재무부마저 한국 정부는 너무 안 쓴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정부가 뭐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돈을 더 지출해야 되고 어떤 나라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예로 콕 집어서 한국이라고 못을 박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6월 8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확하게 한국의 이 문제를 또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경제의 어떤 섹터가 분명하게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정부가 쓸 것이냐 국민들이 쓸 것이냐. 근데 정부가 그 필요한 만큼 돈을 안 쓰고 줄여버리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코리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선진국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과 이 기간 지난해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가계부채를 비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해 8.6%나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거의 2천조 원 가까이 됩니다. 가계부채가. 우리가 가계부채가 아시다시피 2014년 부동산 대출 규제 풀면서 엄청나게 폭등하다가 3년 전, 3, 4년 전부터 부동산 대출 틀어막으면서 겨우 증가폭이 줄고 있었는데 지난해 또 8.6%나 늘어난 겁니다. 올 1분기는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서도 또 9.5%나 가계부채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심해서 가계문을 6개월씩 닫고 있던 미국 같은 나라 가계부채는 4.9%, 영국은 6.2%, 이탈리아는 경제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그런데 국민들 빚은 3.7%포인트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가계부채가 9% 늘어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럼 정부가 쓸 돈을 안 쓰니까 네. 국민들이 결국 힘든 국민들이 결국 더 빚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아끼는 건 잘한 겁니다. 정부가 돈을 펑펑 써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풀면 네네. 그게 다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재정을 풀면 그 돈이 곧 국민이나 기업의 흑자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정부가 돈을 주니까 내 지갑이 두둑해지죠. 국민들이 그 돈을 다 쓴다고 가정하면 그게 다 소비인 겁니다. 소비. 100만 원 소비하면 우리 GDP가 정확하게 100만 원 올라갑니다. 누군가의 소비는 정확하게 누군가의 소득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부가 쓸 돈을 안 쓰니까 국민들이 딱 그만큼 더 가난해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서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방역을 잘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는 잘 버티고 있겠지라고 판단하고 돈을 이만큼 써야 되는데 그보다 덜 썼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진짜 이 보도 보면서 아주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공교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 8일 날 보도에 보면요. 네네. 지난해 1년 동안 우리처럼 정부 부채가 덜 늘어나고 대신 국민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 나라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딘가요? 한국, 중국, 태국,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예. 모두 언론이 국민보다 정부나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들입니다. 언론이 국민보다 정부와 국가를. 공교롭게 태국, 러시아, 중국 모두 언론이 국민들에게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우연일까?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뜻을 좀 의미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언론이라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도 생각하고 국민도 생각해야지요. 네. 네. 그런데 언론이 국가주의로 나가서 국가 재정이 중요하다. 네. 국가의 통계가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너무 치우치면 네. 어느 한편은 정확히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라들이 중국, 태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월스트리트가 꼽은 나라, 이 네 나라가. 이 네 나라에 꼽혀서 우리가 잘 된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을 펑펑 쓰고 1년에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10%씩 늘어나는 선진국은 그야말로 우리 언론의 표현대로
정말 미래 후손들은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이들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정말 오늘만 살고 말기로 작정을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도 뭐 20조에서 30조까지 좀 늘어나는 부분인 것 같고 여당 쪽에서 35조 얘기가 지금 나오곤 있는데 네. 지난 5월이었습니다. 무디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 지속 전망에 대해서 국가 채무가 역사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다. 이건 좀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의 재정 규제 이 이력을 좀 시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좀 정부가 돈을 더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의 이견도 좀 있지는 않는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네, 정을 더 쓰자. 아니다. 정부가 국간을 좀 더 정부가 돈을 더 아끼자. 이런 논의가 얼마든지 돼야 되고 그 합의점을 찾는다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계속 드리고자 하는 말씀.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정치권이나 청와대보다 재정 지출을 줄이자고 하지요. 그 부처는 우리 국가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니까 저는 기획재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초유의 위기에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비중을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네. 이럴 때 안 쓰면 재정은 왜 아끼는 건가. 여러 통계에서 우리가 지난해 마이너스 1% 성장하고 올해 지금 잘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올해 잘하면 4% 성장을 넘길 것 같은데 플러스로. 네네. 진짜 그렇게 좋은가. 지난해 우리가 예를 들어 벤츠 S클래스를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타는 나라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제일 많이 타는 나라인데. 네. 루이비통 핸드백을 1년에 1조 4천억 원어치를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은가. 네. 이 상황에서 국가는 정말 저 뒤처져 있는 5%나 1%나 10% 국민들을 위해서 재정을 더 확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오태훈 앵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예. 올바로 가고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니까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출산율 전 세계 꼴찌죠. 자살률 OECD에서 거의 지난 20년 동안 3, 4년 빼고 계속 1등입니다. 양극화 격차 계속 벌어지죠. 네.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는 20% 정도인데 가계 부채는 GDP 대비해서 100%가 넘는 나라입니다.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살면서 국가를 걱정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방향이 맞는가. 국가의 재정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낄 거면 언제 쓰려고 이렇게 아끼는 건가.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국민들의 고통이라든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또 국가가 거기서 좀 발벗고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김원장 기자께서 이 기사를 좀 써주셔서 어떤 입장에서 이 글을 쓰셨나 궁금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의견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언을 좀 듣고자 연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기사들이 또 나올까요? 그럼요. 그런데 선진국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거의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네. 더욱 우리나라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찬반 의견들 많이 좀 주고 계십니다. 계속 이런 논쟁들은 좀 건강하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KBS 김원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방국이었습니다. 네.